여기도 있는데. 여러분 25분까지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지금 19분이거든요. 친구 개발 업체 하다가 세상 거 있다고 병원에 닦아서 버리는 사진으로 생각할 줄 알았는데 예전에 저희가 저희 25분까지 자리에 착석 부탁드릴게요. 최하영 선배도 ESG 아이템으로 지원사업 싹쓸이 했는데 이번에 안 온다고 하다가 슈퍼맨 대표님이 강연자실이니까 졸업생이 따라온 거예요. 저분 강연 들었는데 너무 감동했다고 또 듣겠다고 졸업생이 따라왔습니다. 대표님 때문에. 정말 움직임도 못했으니까 끝나고 대표님하시면 사진 찍자고 하세요. 네, 좋습니다. 저 다음은 누구예요? 접니다. 네. 그렇게요. 어제도 이렇게 많이 여러분 그리고 저희 그 조개구이 먹으려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30분 안까지 그 단톡방에 들어오셔야 된대요. 조개구이 먹을 친구들은 만약에 안 들어오면 예약을 못 해준대요. 그래서 2시 30분까지 지금 단톡방에 오셔서 만약에 조개구이 먹을 친구들은 그 단톡방으로 들어가셔야 한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 이제 슬슬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착석해 주세요. 자리 착석해 주세요. 우리만 다 교육이요. 여러분 의자를 조금 돌아 앉아 주실래요? 앞에 있는 친구들은 잘 안 보이니까 의자를 아예 돌려서 좀 앉아 주세요. 네. 네, 거기 앉아. 네. 네. 제가 정말 모시기 힘드신 분을 오늘 모셨고 사실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시는 분은 아닌데 제가 오늘 디지스트 학생분들을 위해서 꼭 대표님께 와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어요. 오늘 슈퍼빈의 우리 김정민 대표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멀리까지 올 수 있죠. 올 수 있도록 저를 섭외를 참 잘 하셨고요. 정성껏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여러분들 창업가는 아직 아니지만 이제 창업이라는 어떤 무언가의 새로운 여정을 이제 가슴에 담고 있는 이제 후배들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1시간 정도 주어졌는데 한 40분, 45분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좀 질문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명함도 교환하고 근데 명함이 많지는 않아서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리멤버로 전달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요청받았던 거는 이제 기술로 세상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창업가 선배로서 뭔가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기술의 이야기가 안 들어갈 수 없고 사실 기술 얘기 말고도 세상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감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슈퍼빈이라는 회사랑 이제 조금 뭔가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에서의 창업에 대한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그게 지금 이제 이병철 회장님이나 정주영 회장님이 계셨던 시절이라면 창업의 기회가 다른 곳에 있겠죠. 그런 세상 이야기를 좀 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슈퍼빈이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됐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제 기술과 이제 어떤 기업가 정신, ESG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저 이미지를 보여드린 거는 클라이밋 크라이시스라고 얘기하는 기후 위기, 정말 대단한 위기죠. 어제까지 저는 경북 의성 화재난 현장 있잖아요. 거기 있다가 왔거든요. 거기 제가 이제 카라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동물단체 이사회 이사이기도 하고 이제 거기 이제 화재 현장에 사람들은 대피가 됐지만 물론 이제 사상자들이 나오긴 했어도 동물들을 다 묶어놓고 이제 대피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단체들이랑 수의사들 모시고 내려가서 그 로컬에 있는 크리에이터 창업가들 공간을 빌려서 거기 이제 수의사들이 진료센터 이제 셋업하고 지금 각 지역에서 제보 오면 아이들 화상 입은 아이들 개농장 가면 농장 안에서 못 나와서 거기서 타 죽은 애들도 되게 많아요. 수백 마리가. 그런 데서 이제 아이들 구조해서 이런 그게 이제 다 화재가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들은 이제는 일상으로 직면하게 되는 하지만 부모님 세대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산불이 나면 특수한 상황 화재가 났는데 이렇게 왜 자꾸 커지지? 왜 이렇게 화재를 못 잡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오매스나 이제 기온, 풍량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슈퍼빈이라는 회사는 이제 기후테크 기업 중에 어떤 사회 문제를 풀어요. 그게 이제 슈퍼빈에 대한 잠깐의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하면 아시는 분은 저 회사를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수도 있어서 항상 제가 어디 가서 준비하는 이제 슬라이드인데 작년 10월 1일 날 로이터라는 영국 통신 언론사에서 전 세계에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는 회사 중에 서큘러 이코노미 그러니까는 선형 경제가 아닌 순환 경제를 만드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었어요. 컴피티션, 약간 경쟁. 거기 이제 드시면서 해도 돼요. 꽉꽉 씹으셔도 돼요.
그 최종 결선에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슈퍼빈이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뭐 듀퐁, 뭐 GE 계열사, 그다음에 뭐 레노버 이런 회사들이 이제 최종 경쟁에 올라서 결선에서 이제 경쟁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중에 2등을 했어요. 네. 사실 저는 1등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 받을 때 얼굴이 막 구겨져 있었어요. 좀 구겨져 있긴 했는데 다행히 이제 1등이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 요 이제 대만에 있는 TCI IBD라고 약간 바이오 회사인데 그런 어떤 농수산물 폐기물을 갖고 이제 바이오에 관련된 소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저 회사가 이제 1등을 해서 그나마 이제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슈퍼빈이라는 회사는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도시 안에서 여러분들이 버리는 폐기물을 유통 과정에서 재활용품이 오염이 안 되고 혼입이 안 되도록 막아서 그걸 소재로 그거를 원료로 원물로 석유를 대체하는 소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게 세계 최초. 그러니까 보기 전까지 못 믿는 거죠. 클라이언트들도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곳곳에 이제 기술이 있죠.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오늘 이제 사실 여러분들한테 창업가로서 들려야 되는 첫 번째 이야기는 기술을 이해하고 기술을 잘 쓰고 기술자나 엔지니어로서 뭔가를 해내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사회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생태계, 사회를 잘 이해해야 내 기술을 어디에 적용했을 때 그게 스윗스팟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이 창업했을 당시에는 기술이 사실은 모든 거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에 와서는 물론 이제 그런 기술이 여전히 필요해요. 그런 걸 이제 딥테크라고 그러죠. 막 챗 GPT 나오고 이런 거 어마어마한 기술이 나오죠. 막 세상을 바꾸는. 근데 그게 매일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의 기술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포인트와 접점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세상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먼저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어디에 적용됐을 때는 100점 만점에 120점이 될 수도 있고 어디서는 100점 만점에 60점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세상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얘기하기엔 좀 긴데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한 두세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 창업가에게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자본주의 시대를 산다는 걸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본주의 시대를 자본주의라는 걸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모르니까 뭐 서로 모르니까 쌤쌤이라고 치기는 하지만 딱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공공재랑 민간재화 이 개념은 자본주의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는요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있으면요 누가 안 시켜도 그거 만들어요. 왜냐면 그거 만들어서 팔면 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필요하다는 건 돈을 주고 사겠다는 거고 나는 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돈을 들여서 그걸 만들어서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팔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어요. 법으로도 금융시장도 이 모든 메커니즘이. 근데 과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거를 그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냐라고 돌아보면 사실 상당한 부분의 제품과 서비스는 그렇지 않은 게 꽤 있어요. 그거를 공공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군대 가면 군대라는 밀리터리 서비스 군복무를 하잖아요. 그게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삼성의 세콤에 맡기고 돈을 주면 삼성이 자기네들이 사람을 뽑아서 국방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해보면 아닌 거예요. 옛날에 그 누구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부고속도로를 놨거든요. 경부고속도로를 놓으면 이게 돈이 되나? 돈을 벌 수 있나? 그래 못하니까 정부가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공공재예요. 공원, 교량 굉장히 많은 이제 부분에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인데 기업들이 그걸 해서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가 세금으로 해. 그게 공공재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실패라는 섹터거든요. 여러분들의 기회는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을 이제 들여다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1시간 동안에 제가 모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건 사회 문제를 인식하셔라.
그러니까 모든 창업가는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의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고요. 소셜 프로그램을 솔브했을 때 그 기술이 평가를 많이 받아요. 기술 자체의 평가가 100인데 그걸 갖고 사업을 하면 100인데요. 그걸 갖고 소셜 프로그램을 풀면 그게 200점, 300점, 50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면 특강 가면 가끔 그런 얘기해요. 그 CJ라는 회사의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 알아요? 제일제당. 제일제당은 뭐 만드는 회사였을까요? 설탕. 왜 설탕을 만들었을까요? 그 시대에는. 그쵸. 당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기력이 약하고 그러니까 당을 공급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밀가루, 설탕이랑. 그래서 그거를 당을 제일 잘 만드는 회사 제일제당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당이 부족해요? 그렇지 않죠. 이젠 당을 피하려고 막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일제당에 대한 흔적을 지워야 되니까 CJ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당이 부족한 게 소셜 프로그램이 맞았어요. 포스코라는 회사도 원래 포항공업 제철 주식회사였거든요. 산업을 일으키고 싶은데 철이 부족한 게 사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돈을 내서 포스코를 만들고 KT도 한국통신이라는 통신사를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공공재 서비스가 어느 정도 산업화가 되면서 민영화가 되죠. 그게 결국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대의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사업을 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사회 문제가 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 문제가 진짜로 많아요. 그리고 진짜 복잡해요. 그 우리 부모님이 살던 시대 이제 지금 제 세대, X세대, 윗세대, X세대까지만 해도 모든 게 조금 해결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문제는 이 친구의 문제이고 이 친구의 문제예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랑 그 다음 시대는 저한테 문제인데 이 둘한테 문제가 아니고 두 친구한테 문제인데 저한테 문제가 아닌 경우가 생겨요. 점점 소셜 프로그램이 세분화되고 넓어지면서 복잡해져요. 그 중에 이제 그 소셜 프로그램을 풀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데 사회가 그런 부분에서 특정 부분에서 수익이 안 나. 그건 정부가 해야 돼요. 세금을 재원으로. 그게 정당성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떤 소셜 프로그램을 찾아야 되냐면 현저하게 다수가 구조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찾아야 돼요. 저거는 돈이 돼요. 크게 돈이 돼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현저하게 다수라는 게 뭐냐면요. 시장의 사이즈를 얘기해요. 제가 앞장에 그림이 있지만 제가 옛날에 그 임팩트 기업 중에 피 한 방울로 에이즈를 검사하는 SK그룹에서 투자한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왜 사라졌을까요? 우리나라에 에이즈 검사를 받아야 되는 현저한 다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갖고 글로벌을 간다 뭐 가능은 하지만 이제 글로벌을 가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로벌을 지향을 하긴 해야 되지만 지금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현저하게 다수가 슈퍼빈이라는 회사는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하거든요. 어머님들 페트병 씻어서 버릴 때마다 그게 재활용이 안 되는 걸 아시면 되게 서운해하세요. 대한민국에 페트병을 쓰고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게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를 다들 이제 인식했어. 환경부가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야. 이러니까 이제 현저하게 다수가 저희의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구조적인 문제이어야 해요. 그래야 그 구조적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솔루션일 때 비즈니스의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나와요. 이벤트로 대응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캠페인 같은 건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POC라는 걸 하면서 상대방 이 문제의 구조가 뭔지를 보려면요. 책상 앞에서 보는 게 아니고 뭔가를 갖고 이렇게 던져봐야 돼. 그러면 거기서 파동이 오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랑 이제 진짜 문제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확인하면서 POC 상품으로 그거를 핏하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에 작던 크던 구조에 연결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업이 굉장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문제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수준인데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솔루션에 대해서 제공하는 값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높죠. 높아야 돼요. 높아요. 저희는 네프론이라고 페트병 회수하는 기계를 2천만 원에 팔아요. 근데 전국에 지금 막 1,000몇백 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매달 막 30대, 50대씩 나가고 있거든요. 원가는 똑같죠. 왜냐하면 원가는 현저하게 다수에게 이 구조를 풀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가 구조가 나와. 그럼 그 다음부터 수익을 내는 거는 그 사회가 지불하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원가보다 높은 가격을 내는 거는 그게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엔드로 연결되는 섹터의 사회 문제를 여러분들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좀 돈을 덜 벌어도 사회 문제 중에 풀고 싶은 걸 이렇게 확장하면 돼요. 저처럼 슈퍼비니로 좀 재면 제가 수의사들한테 그 당신들 그거 병원 하는 비용 나중에 보존해 드릴 테니까 이틀씩 내려오셔가지고 현장에 투입돼서 일하셔라. 화상 입은 개들 구조하셔라. 막 이렇게 막 내려오면은 그거 줄 수 있잖아요. 돈은 안 되죠. 사회적으로 근데 필요하지. 근데 정부가 못 나서 그러니까 이제 민간들이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수익이 안 되는 구조에 들어가셔서 뭔가 기술로 그거를 타파하겠다는 건 어렵다. 구조적으로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해야 되고 사랑하면 더 좋아요. 사랑하면 문제가 더 잘 보여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랑하거나 연인을 사랑하거나 부모님을 사랑하면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보이잖아요. 더 잘 관찰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를 조금 더 깊이 보고 좋아하려고 애를 쓰면 그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더 잘 보이고요. 그 중에 어떤 사회 문제, 세 개의 엔드 조건, 현저하게 다수가 구조적으로 고통받는 문제를 발굴해내면 여러분들의 창업의 유니버스를 가져갈 수 있는 첫 번째 행성을 얻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미래 창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상대적으로 많다. 나중에 파일 제가 드릴게요. 쫙 공유하라고 했어요. 저는 후배들이 잘 되는 게 좋지 어차피 여러분들은 저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 구도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 내에서 슈퍼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슈퍼빈이 지난 9년 동안 450억을 투자받고 은행들이나 기관들이 250억을 융자해줘서 그리고 저희가 매출이 한 200억이 되니까 200억 그냥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막 1000억 이상을 돈을 쓸 수 있는 회사가 됐는지가 보일 거예요. 자, 저희는 쓰레기 문제를 정의해요. 폐기물이 문제야. 폐기물 시장은 뭐 거대하죠. 그러니까 전기차, 모빌리티 시장이 큰 거는요. 이동량에 대한 모빌리티를 접점으로 하고 그 안에 문제를 찾기 때문에 나와바리가 큰 거예요. 대한민국에 뭐 차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모빌리티 시장에 그 절대 파퓰레이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친한 막 포어시스라는 해양 폐기물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원종화 대표 되게 친해요. 제가 좋아하는 후배기도 하고. 근데 원종화 대표는 이제 해양 폐플라스틱을 대상으로 해요. 그럼 해양 폐플라스틱에 관련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힘들어요. 정부 과제를 따야 돼. 본인이 원해서 들어갔으니까 그건 하는 수 없죠.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의가 있다는 거죠. 저희는 육상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의 구조가 이제 어떤 상태에서 고통의 게이지를 보게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선형 경제라는 게 생산되고 소비하는 구조에서 재활용이라는 시스템이 들어왔어요. 근데 재활용이라는 것도 결국은 버리는 방법의 또 하나의 대안이에요. 구조적으로. 근데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글로벌 브랜드들이 와 정말 이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응하지 않으면 블랙락의 뭐 레리핑크 회장이 막 발 조인트로 까고 뭐 투자금 회수하고 막 전 세계 NGO들이 막 클레임 걸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막 유럽이 막 거기에 대해서 막 텍스 매기고 이러니까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환을 해요. 구조를 전환하기 시작해요. 서큘러 이코노미를 만들자. 폐기물을 가지고 소재를 만들어야겠다. 물질을 다시 만들어내야겠다. 여태까지는 이 재활용은 원가 절감형 재활용이었어요. 보나 안 보나 아무튼 뭐 신재가 석유에서 뽑은 신빙이 예를 들어서 키로당 1,000원이면 재활용은 이제 키로당 뭐 80원 100원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구조를 어디로 넘겼다? 1,000원짜리가 신빙이면 재활용으로 만든 건 1,400원. 대신에 신재만큼 퀄리티가 나와야 돼.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거를 보고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조금 뻥이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구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폐기가 돼서
원가 절감형 재활용이나 소각 매립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이게 일상의 구조인데 생산자들한테 킬로그램당 1,400원을 받을 수 있는 플라스틱을 팔려면 요 단에서 이제 오염이 안 되고 좋은 원물을 확보해서 그게 이제 잘 가공돼서 이제 신제급으로 제공하도록 이제 이 사업 구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업 구조가 세계에서 처음이었어요. 원물 확보부터 기업이 직접 하고 좋은 것만 사고 더러운 건 안 사요. 저희 기계가. 왜 안 사? 그거는 공공재 서비스예요. 폐기물을 관리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돈이 안 되니까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지. 근데 특정 폐기물은 돈이 돼. 그러면은 그 섹터는 민간에게 넘겨. 우리가 더 잘할게. 대신에 니네는 정해진 세금으로 민간이 할 수 없는 거를 해. 그게 자본주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거를 본 거예요. 아, 폐기물 시장이 되게 비효율적인데 요것만 드러내면 되게 좋은 시장이야. 근데 세금으로 계속 폐기물을 관리해야 되니 요거를 드러내는 기술과 서비스를 갖고 있는 거야? 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드러내는 작업을 구조적으로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구조 자체가 사업 모델이 돼요. 사업 모델은 수익 모델이랑 틀려요. 사업 모델은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고요. 그 구조 내에서 돈을 버는 구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따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폐기물을 이렇게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그 디바이스 내에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된 되게 어려운 기술도 아닌 하지만 이제 폐기물은 여러 가지 형상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이제 뭐 파퓰레이션 데이터가 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한 2억 장 이상을 딥러닝을 라벨링을 해갖고 시키면서 우리가 필요한 이제 폐기물만을 선별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러면서 만든 게 뭐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인이 재활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켓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기존의 그 순환경제를 가건 선형경제를 가건 폐기물 시장에서 원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폐기물 선별장에서 나오는 선별된 재활용품을 사갖고 와야 돼. 그러면 재활용품을 더 많이 얻으려면 선별장을 계속 지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동네 근처에 선별장, 폐기물 선별장 오면 좋겠어요? 안 좋죠. 민원 나오면 님비 시설 중에 대표적인 님비 시설이에요. 왜냐면 모든 폐기물이 일단 다 와. 그리고 그 중에 한 15%만 원물이 확보되고 나머지는 이제 소각장으로 또 보내야 되거나 매립장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슈퍼비는 그걸 뭘 했다? 원물 확보 기능을 B2C 사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사람들 모이세요. 기계 앞으로. 여러분들 거 우리가 살게. 그러니까 이제 선별장 갖고 있는 다른 투자들이 막 그러죠. 대표님이 그 사업하면 선별장은 수익성이 약해져요. 그렇죠. 공공 서비스 하는 거니까 정부를 대상으로 돈 버는 거거든요. 선별장은. 그러니까 그거는 좀 수익을 덜 버셔도 돼요. 민간에서 우리가 이 섹터를 할게 하면서 이 시장을 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상하는 핀테크 기술, 앱 만드는 기술, 뭐 사람들이 막 재활용품 모아놓으면 가지러 오세요. 막 이런 모든 것들 꽉 찼어요. 뭐 시그널 와. 그럼 우리 뭐 물류망에서 야 저기 은평구에 있는 3번 기기에 꽉 찼대 출동해 회수해 뭐 이렇게 가는 거. 굉장히 어려운 테크는 아니지만 테크죠. 근데 세상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테크들을 거기에 맞춰서 다 조율해내는 거예요. 왁구를 맞춰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9년 차인데 전국에 저희 기계를 쓰는 사용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되게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성장금이라는 회사는 조금이라고 투자를 안 하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속상해갖고 내가 그때 어이씨 막 이렇게 아무튼 뭐 그럼 뒷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업을 해 가는 과정 중에 투자자들이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할 일은 뭐 쎄고 쎄기 때문에 그런 건 나중에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선형경제라는 구조에서 나오는 원물이에요. 저게 재활용이 돼요. 원가 절감형으로.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록시땅, 샤넬의 샴푸통, 여러분들 아로마티카, 쿤달 이런 브랜드 아세요? 그 화장품들은 저희 소재로 용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대놓고 써놔요. 그건 슈퍼빈의 소재를 만들었어요. 왜? 석에서 사갖고 오는 거랑 퀄리티가 거의 똑같으니까 오히려 우리는 재활용이라는 걸 드러내거든요. 거기에 따라 뭐 내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마시는 식음료 음료병의 10%가 반드시 우리가 버린 폐플라스틱을 쓰게 돼 있어요. 법안이 통과됐어요. 2월 27일 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구조가 바뀐 거죠. 근데 음료용으로 들어가는 저 안에 들어가는 폐플라스틱은 이걸로 할 수가 없어요. 모을 때부터 이렇게 모으도록 법률이 바뀌었어요. 모으는 방법부터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구조가 바뀌는 데서 여러분들은 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폐기물만을 모았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 폐기물 소재 만드는 과장님한테 갖다 줬더니 어디서 갖고 온지도 모르는 더러운 거랑 막 다 섞어. 그러고 그걸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좋은 원물을 갖다 막 싱싱한 생선을 잡아다 드렸는데 막 썩은 고등어랑 막 섞어서 막 찌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내가 폐기물 재활용 공장을 직접 만들어야겠다. 돈을 주세요. 그때 막 다들 도망가서 잡아가지고 할 수 있어요.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00억을 투자, 400억을 투자 받아서 이제 경기도 화성, 전라도 그 순창에 이제 공장 2개를 짓습니다. 규모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고요. 폐기물이 들어와서 소재로 나가요. 그래서 아크형으로 만들었고 레드닷이라는 전 세계적인 디자인 공모전에서 저희가 건축가상이랑 디자인상을 받았고요. 가운데 있는 나무들조차도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재개발되면서 버려지는 나무들을 옮겨다 심었어요. 볼품은 없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공장에 많은 사람, 한 달에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의 방문객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오는 국빈들은, 환경에 관련된 국빈들은 전부 다 우리 공장을 한 번씩 다녀가세요. 그래서 그 공장의 이제 기술을 조금만 보여드리면, 이 정도의 퀄리티가 안 나와요. 근데 저 정도의 소재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원물 확보할 때부터 스트럭처를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들어가고, 이것도 원래 사람이 손으로 가면 선별장에서 분류가 되는 소리가 인공지능을 써요. 그동안 데이터가 축적이 됐으니까 카메라 여러 대가 동시에 돕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플레이크라고 얘기하는 좀 부셔진 플라스틱 파쇄 형태를 만들고 그거를 물에 띄워서 병뚜껑이나 라벨은 다른 소재로 또 판매를 하고요. PET 바틀은 계속 세척을 시켜서 이게 이제 세척 라인이고 이 세척 라인이 이제 미국의 FDA, 유럽의 EFSA가 슈퍼빈의 재생 원료는 푸드 패키징용으로 쓸 수 있을 만큼 퀄리티가 좋다라는 테스트를 통과를 했어요. 만들면서 이제 보니까 폐기물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혁신하고 뭔가 이 시장을 계속 발전시키려면 굉장히 중요한 영감을 주는 뭐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저 공장을 아예 브랜딩화 시켜서 이제 하나 이제 저희 상품으로 내놓고 있어요. 저 공장 자체가 저희한테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소재가 나오고 이렇게 된 소재로 뭘 만들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오른쪽 게 펠릿이라는 칩이에요. 저걸로 섬유도 만들고 이런 그 버틀링이나 어떤 패키징도 만들고 컨테이너 만들고 이제 뭐 담는 거 용기 그다음 저걸로 이제 뭐 이렇게 코팅도 하고 여러분들 일회용 컵 쓰면 그 안에 코팅돼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다 저걸로 만들어져요. 저게 원래 석유에서 와요. 근데 저희가 만든 플레이크로 저거를 석유를 한 방울도 안 쓰고 똑같은 용도에 쓰는 걸로 다 들어가요. 뭐 효성에서는 지금 타이오 코드로도 테스트하고 있고 현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이제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전자제품, 뭐 한국섬유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를 이제 나이키 같은데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방사되는 어떤 섬유로 보고 있죠.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런 소재까지 만들어요. 이거를 생산하는 공장은 이제 전라북도 순창에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경기도 화성에서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 원물을 확보하는 것부터 소재를 만드는 것까지 이제 전체적인 밸류 체인에 대한 구조를 만든 거를 저희가 설계를 해냈고 그 공장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 요 가운데 핑크색 옷 입은 분이 월드뱅크 부총재예요. 그래서 한국에 요 분이 에이시안 퍼시픽의 플라스틱 폴루션에 관련된 조사 담당이에요. 프린스턴에서 환경공학 박사를 하시는 박사님인데 슈퍼빈 내용 갖고 논문도 쓰고 계속 페이퍼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드뱅크 디시전 메이커들이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환경 컨설턴트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사업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아가서 이제 친구처럼 지내요. 연락도 하고. 그러니까 월드뱅크가 지향하는 서큘러 이코노미의 실제 완성된 모습을 한국에 와서 봤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내고 싶었는데 이제 계속 이론만 존재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 세계에서 환경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쿠바 부통령인데 쿠바 부통령 중에 하나가 쿠바가 14개 주가 있대요.
각 주마다 이제 폐기물 센터가 있고 거기 센터 사장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쿠바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이런 폐기물 공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 뭐 환경부 장관님들이나 이런 분들 오시면 저희 공장 오셔가지고 진짜 막 그냥 막 하고 가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만들게 됐는데 그 만드는데 가장 핵심은 뭐였다? 현재 구조는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제 딸이 여러분들이랑 나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 딸도 대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뭔가 세상을 물려줄 때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윗분들의 선생님들이나 엄마 아빠 얘기를 너무 귀담아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관찰을 믿으셔야 돼요. 이분들 세대 그게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볼 때 문제가 있거든. 어제도 제가 그 개농장에서 타다 화상입니다 빼내려고 갔는데 그 개농장 주인이요 대한민국 육견협회 회장인 거예요. 그 도축시키는 개고기 협회 회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못 내준다는 거예요. 제가 시민단체들이랑 같이 갔거든요. 시민단체들한테 넘겨주면 육견협회 그 가오가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민단체 분들 다 돌려보내고 5시간 동안 그분이랑 대화를 했어요. 설득하려고 기어이 빼냈어요. 빼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죽었고 나머지 아이들은 이제 서울로 옮겨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분한테 5시간 동안 들을 때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 안에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금 육견협회에 있는 사장들이 다 65세가 넘었다.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개를 먹는 사회였다. 그래서 개를 잡아 죽이는 게 도축하는 게 우리한테는 직업이었다.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래. 특히 시민단체들은 그걸 공격해. 그리고 거기서 개를 빼내. 그리고 SNS에 올려서 몇 억씩 후원을 받아. 왜 우리는 나쁜 사람이어야 되냐. 자기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근데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 시대 때는 그랬던 것 같거든. 지금은 근데 그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되니까 바뀌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 법을 그만두기 위한 뭔가 지원을 원하는데 그것도 반대하는 게 이제 시민단체들이라는 거예요. 왜 개 백정들한테 돈을 줘야 되냐 이러면서.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솔루션도 바뀌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예를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술을 적용하면서 이 사회의 뭔가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앞선 선배들이나 부모님, 선생님들의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구조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창업가가 가져야 되는 기업가 정신의 1번 철학이에요. 그 구조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유니버스가 돼요. 나만의 유니버스를 만드는 게 창업가거든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저는 뭐 엔지니어가 아니고 전 대학교 전공은 수학이었어요. 미적분은 되게 잘해요. 선영대수도 되게 잘 풀고. 근데 이제 뭐 석사는 이제 정치학했고 이제 박사는 다시 경제학. 석사는 하버드에서 이제 그 정치학했고 이제 코넬에서 이컨 PhD 공부를 했었는데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술에 대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기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술을 적용하게 되는 대상물. 조각가가 칼을 잘 쓰고 끈을 잘 써도요. 목재 덩어리가 있고 뭐 무슨 돌이 있을 거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 이해해야 여러분들의 칼이 들어가면서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까 얘기했던 소셜 프로블럼을 봐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기업가 정신이 뭔지를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 이게 ESG랑 맥락을 좀 같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이제 코넬에서 이컨 PhD 할 때 배웠던 이론 중에 하나인데 되게 101 수준이긴 해요. 근데 한번 들어놓으시면 좋아요. F가 생산자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100%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나중에 훨씬 더 잘 하시겠지만 생산자는 이게 이제 캐피탈의 K거든요. 라틴어라서 K예요. 영어로는 C지만 자본가들한테 돈을 조달받고요. 노동자들한테 노동을 제공받아서 Y라는 제품을 만들어요. 서비스를. 이걸 생산함수라고 그래요. 경제학에서. 여러분들은 이 프레임에서요. 창업을 하면 1도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본가를 만나게 돼 있고 여러분들은 노사 문제와 직원들 인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왜? 그게 두 개가 투입물이거든요. 거기 기술은 없어요. 중요하지만 없어요. 생산함수 내에. 이게 현실이야. 근데 저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기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생산자가 되는 건데 만들어진 Y라는 제품이 세상에 돈을 받고 팔려. 안 팔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저 사업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본도 조달받고 노동도 조달받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건데 그 돈을 지불하는 거를 갚지 못하는 Y를 만든다는 건 시장에서 소멸되는 걸 뜻해요. 퇴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남는다는 건 이 Y를 팔아서 받은 돈으로 이 자본가들이 준 돈과 이 노동자들이 제공한 노동에 대한 그 인풋 비용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창업의 모든 거예요. 자, 그런데 ESG는 뭐냐면 레리 핑크 회장이 이렇게 보더니 우리가 자본가야. 그리고 노동가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창업가들이 이제 뭐 애플도 있고 뭐 무슨 뭐 테슬라도 있고 이런 애들이 Y라는 걸 만들어서 팔아서 우리한테 이제 그 보상을 다 해줬어. 근데 갈수록 이상하게 사회가 스퀴즈가 되는 걸 본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기업가들한테 찾아라. ESG 활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게 친환경 활동을 하라가 아니고요. 인풋 요소 중에 이건 근데 제 이론이에요. 근데 제 이론인데 제가 이거를 월드뱅크 부총재한테도 설명했었고요. 그 레리 핑크 회장이랑 일하는 블랙락 애들이 홍콩 애들이 우리 회사 사업 설명 들어왔을 때 제가 이거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박수님, 무기 박수님, 막 JB 너 되게 똑똑한 것 같아, 막 그랬었어요. 그 이론인데 인풋 요소 중에 인바이먼트랑 소셜이랑 거버넌스에 관련된 요소도 기업은 인풋으로 받았던 것 같아. 예를 들면 롯데케미칼은 물을 쓰는데 키로당, 그러니까 리터당 돈 1원이야. 근데 여러분들 리터당 25원을 내. 왜 더 싸야 돼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소셜 부분에서 보면 여러분들 공항 있잖아요. 공항에 패신저, 이용객이 사람이 쓰는 빈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화물이 움직이는 게 빈도가 높을 것 같아요. 대한항공 매출 보면은 8대2예요. 화물이 80이에요. 근데 그거 뭘로 만들어요, 공항? 우리 세금으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자원을 갖다 쓰는 거나 사회 인프라를 갖다 쓰는 거나 사회 구조 내에서 이득을 보는 게 기업한테 분명히 있었는데 기업이 Y를 팔아서 벌은 돈으로 자본가와 노동가만 보상하고 이 ESG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리소스, 소셜 인프라, 거버넌스가 훼손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근에 제조업들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전기료 올라서거든요. 전기료가 너무 쌌기 때문에 전기료를 올리니까 기업이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구조 내에서 기업의 생존 방법을 찾아가 ESG인 거예요. 친환경 활동을 해라가 아니고. 그래서 나오는 사례가 뭐가 있냐면 다른 사례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현대자동차가 유럽 수출할 때요. 올해부터 이미 적용이 되고 있어요. 25%는 폐기물 소재로 자동차를 만들어야 돼요. 그 중에 5%는 폐차에서 나와야 돼요. 그 데이터의 트래킹을 다 레포트에 붙여서 보내야 돼요. 삼성전자도 만드는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합성수지는 다 해양 폐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 폐플라스틱을 못 구해요. 그래서 마닐라에 공장을 세웠어. 폐플라스틱을 갖고 와서 그걸 가공해서 소재로 납품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밴더하고 이제 인탑스나 이런 애들이 납품을 못하는 거죠. 그전에는 석유로 했는데 안 받으니까. 산업이 구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친환경 활동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공급망 자체가 바뀌는 구조인 거예요. 그게 이제 소셜 프로블럼을 풀기 위한 거거든요. 큰 그림에서. 그 안에 이제 여러분들의 기회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영상이에요. 운동화는 재활용이 안 돼. 근데 아디다스 같은 경우 이런 운동화를 만들었는데 이 운동화가 재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복합 소재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제가 폐기물 업자로서 얘기하는 들어가 있는 복합 소재를 단일 소재로 다 구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큼 그 분해된 걸 갖고 우리가 뭔가 소득을 낼 수가 없어요. 그건 정부 기업의 섹터의 역할이 아니야.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의 소재로 신발을 만들었어. 그래서 보시면 이게 친환경 활동이 아니라는 We talk 거예요. about this internally as the beginning of the end of waste. This is the only shoe I know that you can put in a grinding machine and then you get the chance to be able to apply it back into another shoe. We're putting ourselves out there, we're being vulnerable. We don't have all the answers, but we can't wait for all the answers to unveil themselves. This could be the most disruptive product in the world, and everything should be built like this in the future. If we get off of plastic waste, then we win. We all win.
아디다스는 저 프로젝트에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저기서 영감을 얻은 스타트업들이 저는 잘 모르는데 되게 유명한 스타트업들이 이제 밑창과 바디만 두 가지의 소재를 만들어서 그거를 신다가 이제 밑창과 바디를 뜯어서 반납하도록 다 쓰고 버릴 때는 막 그게 이제 되게 힙해진 거죠. 그러면서 막 회사 며칠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막 유럽에서 상장하고 막 어마어마한 이제 폭풍적인 인기를 얻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저런 데서 영감을 얻은 거죠. 아, 우리가 버리는 슈즈를 재활용하고 그걸 다시 쓸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필요한 뭔가 기술들을 이제 선택해서 적용을 했겠죠. 자, 그런 시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는다는 거를 이제 조금 여러분들 언어로 최대한 설명을 하면 밸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기업가, 창업가는 먼저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바뀌더라도. 우리 부모님 시대 때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였을까요? 돈이었어요. 돈이었어요. 그거는 우리 부모님이라고 얘기해서 대한민국 부모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의 모든 퍼스펙티브가 머니였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학을 공부할 때도요. 기업 측면에서 생산 함수의 맥시마이제이션 이론은요. 주주 이익의 극대화랑 연결이 돼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최고의 밸류고 가치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돈을 대체할 수 있는 가치가 뭔지를 생각해내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이랑 맥을 같이 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찾게. 저 같은 경우는 그 가치가 뭐였냐면 죽을 때 쪽팔린 어른,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 유산을 남겨놓아야 될 것 같고 그 유산이 이제 그 사회의 자산이 되는 기업이던 또 하나의 문화가 되던 그걸 남겨놓겠다라고 생각해요. 그 섹터가 크면 굉장한 인플루언서가 될 거고 작으면 작은 나름대로 카테고리 킬러가 되겠죠. 슈퍼빈의 슬로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밸류를 설명하는데요. 쓰레기도 돈이다, 재활용도 놀이다예요. 그래서 그 문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래서 폐기물을 돈을 주고 사요. 그리고 그걸 오는 사람들이 즐거워해요. 재밌어하고 모두 다는 아니지만 컴플레인